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어서 헷갈리시나요?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드디어 동탄 이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중에서는 4곳이죠.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이 4곳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어찌됐든 그동안 부동산 뉴스 중에 반가운 소식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1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됨에 따라 달라진 청약 조건과 부동산 세율, 궁금한 점들 오늘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청약 신청 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이었는데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상만 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었는데요. 세대주도, 세대원도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졌고요. 입주할 때 등기 후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입주 때 전월세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졌죠. 자, 이 분양권 전매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도금 대출을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세대당 무조건 다 2건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비규제 지역에서 있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이미 한 건 받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 받을 경우 비규제 지역은 어쨌든 2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서 이미 한 건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지역에 한 건 더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규제 지역은 한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비규제 지역에 있는 한 건 써먹었죠. 따라서 추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잘 확인하시고 먼저 어디를 받아야 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면 처분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중도금 대출 한도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70% 적용이 되는데요. 이 70%는 서민 실수요자만 가능하죠. 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LTV는 60% 적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힘들었었는데요. 대출이 아예 안 됐었죠.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살려면 기존 주택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대출 끼고는 무조건 실거주할 1주택만 가지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이제는 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집값의 60%까지 적용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5억 넘는 집 대출이 안 됐었죠. 이제는 대출이 가능한데요. 9억 이하까지는 50%, 9억 초과분은 30%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 먼저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1주택이 있는데 투기지역에 집 사려면 취득세 중과 8%, 3주택은 12%,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세율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8%, 12%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양도세죠. 투기과열 지구는 2년 거주 조건이 있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런 거 잘 아셔야 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일 때 매수를 했어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아닙니다. 일반 과세 6에서 45% 양도세율에 따라서 일반 과세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억에 사서 8억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은 3억입니다. 뭐 대충 계산만 해볼게요. 3억이면 30%의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1억 1,400만 원에서 늦은 공제 1,940만 원을 빼면 양도세는 9,4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당 250만 원 기본 공제, 중개보수비, 취득세 등 경비 처리되는 게 있는데요. 자잘한 건 다 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주택 중과 20%를 적용하면 얼마가 되느냐? 3억에서 일반 세율인 38%에서 2주택 중과인 20% 합산해서 58% 세율이 됩니다. 여기에 늦은 공제 1,940만 원을 빼면 양도세는 1억 5,46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 적용했을 때 차이가 6천만 원이나 나는데요. 차이가 크죠? 네,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로 큰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이 있는데요. 다주택자도 최대 30% 받을 수가 있고요. 1주택자는 무려 최대 8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도세랑 같이 적용이 돼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여기서 더 줄게 되겠죠. 확실하게 세금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도 사라졌는데요. 중요한 건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이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종부세를 보면 2주택 이상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줄어들게 되고요.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줄어들게 되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얘기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투기가열 지구 100호실 이상은 전매가 안 됐었죠. 등기 후 전매 가능이었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매 제한에 걸렸던 오피스텔들 이제 전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래 활성화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전매 제한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게 투기가열 지구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지 공공택지 외 택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 투기가열 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고요. 조정지역은 최대 3년간 전매 금지.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전매 제한이 사라져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매 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그 외 지역은 최대 5년이고요. 또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나 민간 택지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는 최대 5년까지 적용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Q&A 시간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는데요.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가 중요한데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고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전주택을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고요. 1년 지나서 신규주택을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었다고 하면 3년 안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정지역일 때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일까요? 3년일까요? 정답.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고 하면 원래대로 2년 안으로 기존주택,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요. 거주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쉬우면서도 복잡한 게 많죠. 특히나 비과세 기준이나 분양권 전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매도할 때나 분양권 전매 시에 세무사나 분양건설사 쪽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풀어지고 세금 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미세스머니의 좋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